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이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연준 당국자들의 통화 긴축적인 발언이 연이어서 나온 영향인데요. 이 자세한 소식 국제경제부 강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주 내내 투자자들 관심이 미국 고용지표로 쏠렸는데 이 미국 고용지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지난 주말에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네. 이 예상보다 탄탄한 고용에 오는 6월로 예상됐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첫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뒤로 밀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3월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는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는데요. 이 3월 신규 취업자 수는 30만 3천 명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인 20만 명 증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10만 명이나 뛰었으면 더 많았으면 놀랄만 했네요. 그렇죠. 네. 이는 1월과 2월에 나온 신규 고용인 약 26만 명과 27만 명보다도 많았고요. 네네. 지난 12개월 동안 평균치인 23만 명 수준도 웃돌았습니다. 예. 이 미국 노동부는 주로 정부와 건설업종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서 1, 2월에도 미국 고용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까지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3월까지 포함해서 1분기 내내 계속 좋았던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향후에 3월 수치가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네. 지난 1월 고용 경우에도 발표 당시에는 이 35만 명이 넘는 신규 취업자 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2월과 3월을 거치면서 현재는 수치가 25만 명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물가를 비롯해서 고용 지표까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시장도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네. 연준의 금리 정책과 직접 연결되는 미국 국채는 약세를 보이면서 혼란한 분위기를 반영했는데요. 예. 이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고용지표 발표 후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순간적으로 8bp 넘게 튀어오르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을 시장이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확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또한 이 2년물 금리가 통화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리인데요. 네네. 이 2년물 금리도 9bp가량 급등했습니다. 0.09%포인트죠? 그렇죠. 네네. 이제 그동안 대부분 투자자들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면 한 6월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들을 했는데 이번에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까? 네, 그 말씀처럼 예상보다 강한 지표 때문에 6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 금리 인하라는 게 경제가 어려울 때 통화 정책을 통해서 좀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미인데 네. 경제가 이렇게 탄탄한데 인하에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회의론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예. 시장은 이미 6월 금리 인하 확률을 낮췄는데요.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만 해도 연방기금 금리 선물에 반영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60%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강한 고용을 확인하자마자 6월 인하 가능성이 46.1%까지 떨어졌고요. 네네. 현재도 40% 후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 과반 밑으로 떨어진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연준에서 뭐 이럴 줄 알고 미리 좀 통화 긴축적인 발언을 내놓은 건가 싶기도 한데요. 이제 가장 최근엔 지난주였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가 미뤄지는 걸 넘어서 아예 그냥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지난주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될 것이라면서 현 추세라면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 없을 가능성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예. 또 다른 연준 인사의 발언을 보면요.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금리를 너무 이르게 혹은 너무 빠르게 내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반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네. 그럴 경우 추가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쪽은 아예 인상을 얘기했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선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매 회의에서 지표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매번 지표가 이제 도와주지를 않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들도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할 필요성이 약해졌다면서 최근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주 중반에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 이 뜨거운 인플레이션의 6월 인하 기대를 다시 꺾을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물가지수 한번 확인을 봐야겠고요. 지금 이제 미국 물가나 경기 상황만 보면 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하기에 이른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미국 경제의 밝은 면 말고 그 뒤에 어두운 면도 있어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매일 나오는 뉴스들만 보면 경제가 꽤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지겹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 모든 지표와 이슈들을 계속 주목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점치는 이유는 여전히 고금리의 고통을 받는 경제의 또 다른 일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연초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S&P 글로벌은 작년에 미국에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기업이 전년 대비 80% 급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디폴트가 급증한 사례를 제외하면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네. 고금리 부담에 결국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한 기업이 1년 사이에 거의 2배가량 늘어난 셈인 거죠. 아, 이 작년부터 주가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는 대형주들에게는 먼 얘기지만 이 대부분의 낮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기업들은 마이너스 현금 흐름과 높은 부채 부담, 이 취약한 유동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S&P는 미국 성장률 둔화와 높은 자금 조달 비용으로 인해 내후년까지 기업의 부채 절벽 문제가 악화하면서 경제의 약한 고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채 절벽이면 부채가 없어지는 거 아니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부채 절벽이라는 표현은요, 기존의 저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이게 만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고금리 환경에서 부채를 재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너무 높은 금리가 부담이 되면서 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단절될 수 있는 위험을 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못 갚아서 부채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 부채별 절벽이군요. 그렇죠. 네. 이제 올해부터 오는 2026년, 2027년까지 회사채 만기가 몰려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고금리로 회사채를 다시 조달할 경우에는 기업의 디폴트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죠. 네, 그리고요. 네, 이들 기업의 자금이 조달이 어려워지면 이제 고용이나 다른 지표에도 결국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부동산 문제를 또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 금리 인상으로 높아진 모기지 금리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지금 왜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와 또 올해 뉴욕 커뮤니티 백호업 상태에서 보듯이 부동산 문제가 은행 이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 변수로 떠오른 산업계 이슈도 하나 살펴보자면 이제 대만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대만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만의 글로벌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생산시설이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대만에는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비롯해서 다수의 대만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시설과 미국 마이크론의 디램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가 정밀한 데다가 제조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가 사소한 결함으로도 폐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물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취약한데요. 네. 그럼에도 다행히 빠르게 생산이 재개되는 모습입니다. 예. 이 지진 직후 TSMC는 주요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지난 4일 TSMC는 주요 장비가 손상되지 않았으며 설비의 80%가 복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한 이번 주말에는 웨이퍼 팹 설비 등 자국 내의 생산 라인 대부분을 복구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전했습니다. 아,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이번 지진이 아무래도 최근 열풍이 불었었던 인공지능하고 이 반도체 쪽에 주로 타격을 주겠죠. 네. 그렇죠. 이제 특히 이번 성명에서 TSMC는 지진에도 불구하고 1월에 발표한 연간 실적 전망치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이번 지진 피해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는 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소식으로 TSMC의 주가도 미국 증시에서 1% 넘게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